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세가 된 박정호라고 합니다. 아내 영숙이와 함께 결혼한 지 47년이 되었고요. 지금은 둘이서 월 180만 원의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해요. 퇴직금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느냐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부산, 경주, 전주, 강릉을 다녀왔거든요. 올해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호화스럽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 펜션이나 모텔에서 자고 현지에서 장을 봐서 직접 해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요.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그게 충분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영숙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달걀 한 판에 3,000원, 두부 한 모에 1,500원, 시금치 한 단에 2,000원. 영숙이는 계산기로 꼼꼼히 계산하며 장바구니에 담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식비 목표가 25만 원이잖아. 지금까지 18만 원 썼으니까 일주일 더 7만 원으로 버텨야 해. 47년을 같이 살면서 영숙이의 이런 꼼꼼함이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덕분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영숙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올해 제주도 여행 계획을 다시 세워봤어요. 2박 3일 일정의 예산은 35만 원.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모두 포함해서요. 여보, 제주도 가면 꼭 한라산 백록담은 봐야지. 그럼 젊을 때 못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꼭 가보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여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로웠던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1953년에 충청남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함께 품팔이를 하셨어요. 6남매 중 셋째였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중학교를 겨우 마쳤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2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 돈으로 월세 5천 원짜리 쪽방에서 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도 용돈을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치열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일요일에는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도 젊으니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희망이 더 컸죠. 언젠가는 내 가게를 차리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꿈을 품고 살았어요. 25살이 되던 해 지금의 아내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영숙이도 시골에서 올라온 것은 마찬가지였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도 비슷했거든요. 나는 돈은 없지만 성실하게 살 자신은 있어요. 영숙 씨도 괜찮다면 함께 살아볼까요? 정말 로맨틱하지도 않은 프러포즈였죠. 하지만 영숙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저도 성실하게 살 테니까 같이 노력해봐요. 1976년 가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20명 남짓이었고 신혼여행은 경주로 1박 2일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3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습기가 차서 이불이 눅눅했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죠. 그래도 영숙이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달콤했어요. 결혼 1년 후 첫 아이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병원비 15만 원을 마련하려고 몇 달 동안 저축했던 기억이 나요. 영숙이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의 그 감동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분유가, 기저귀가, 옷가. 영숙이는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고 저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공장 일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월급이 조금 더 나왔거든요. 2년 후에는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고 4년 후에는 막내 아들 민호까지 태어났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비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여보, 민수 열이 또 올라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응, 가야지.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날이 참 많았어요. 당장 아이가 아프면 돈이 있든 없든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 200만 원에 친척들한테 빌린 돈 300만 원을 보태서 500만 원으로 시작한 장사였어요.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하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내주고 돈을 못 받는 일도 많았고 큰 철물점들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빚만 늘어갔어요. 그 무렵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용품비, 교복비, 급식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미영이와 민호도 곧 중학생이 될 텐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결국 철물점 문을 닫고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창고관리직으로 들어갔는데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게 마음의 안정이 됐죠. 영숙이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하루 4시간씩 일했는데 월 3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돈이면 한 달 식비는 충분히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민수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고 미영이는 간호학과에 들어갔어요. 민호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했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20년 동안 저희 부부는 정말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사치였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몇 달을 고민했어요. 외식은 아이들 생일 때만 했고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렇게 절약하며 산 덕분에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자랐고 제 길을 찾아갔어요. 민수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결혼도 했고 미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호도 기술직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렸고요.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저희 부부만 남은 거죠. 그런데 막상 둘만 남고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정작 서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지? 글쎄, 아이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네. 처음에는 이런 시시한 대화만 나눴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젊을 때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저도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영숙이에게 처음 털어놨어요.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사실 권유라기보다는 사실상 강요였죠.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2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퇴직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때까지 5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숙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작은 일이라도 구해봐야겠어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 65세까지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어요.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지만 집에서 가까워서 교통비도 안 들고 좋았어요. 영숙이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요. 그 5년 동안 우리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생활비는 100만 원 이내로 맞췄어요. 퇴직금 3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고 적금에 넣어뒀고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살다 보니까 의외로 재미있는 면도 있었어요. 돈을 아껴 쓰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거든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시간을 외워서 그때만 장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 옷을 사고 외식 대신 집에서 새로운 요리를 해보고 영숙이는 특히 절약 요리에 소질이 있었어요. 같은 재료로도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내고 남은 음식으로 다른 요리를 해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삼 고마웠어요.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제가 받는 금액은 월 105만 원이었어요. 영숙이는 주부였지만 나중에 가입해서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았고요. 합쳐서 180만 원이었죠. 사람들은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느냐고 했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공해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가끔씩 용돈을 주려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저희는 받지 않았지만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한 부모님들이 노년에는 좀 편히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좋아. 너희들도 너희 가정에 집중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67세가 되던 해봄, 영숙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여행? 갑자기 왜? 결혼하고 47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끼리 가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월 180만 원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무슨 여행이냐고요. 하지만 영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비싸게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다녀보면 어떨까요? 영숙이가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펜션 대신 모텔을 이용하고 외식 대신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직접 해먹고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박 3일을 20만 원 정도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월 생활비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 정도는 아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숙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외식비도 줄이고 옷도 안 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첫 여행지로 부산을 선택했어요. KTX는 비싸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가기로 했죠. 5시간 걸리지만 좌석료가 절반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여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레더라고요. 젊을 때 신혼여행으로 경주에 갔던 것 빼고는 정말 처음인 여행이었거든요. 짐도 최소한으로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라면과 김치를 조금씩 가져갔어요. 현지에서 밥해 먹으려고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멀리 나온 거였거든요. 여보, 공기가 다르네요.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영숙이도 신나했어요. 평생 내륙에서만 살았던 우리에게 바다는 정말 신기한 존재였거든요. 모텔에 짐을 풀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11월이라 바닷물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젊었을 때 이런 곳에서 신혼여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은 모텔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부산 깡통시장에서 산 어묵을 넣어서요. 호텔 뷔페보다 맛있었어요. 다음 날은 감천문화마을과 용두산 공원을 구경했고 마지막 날에는 태종대를 다녀왔어요. 3일 내내 걸었더니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정말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보니 총 18만 원이 들었어요. 교통비 6만 원, 숙박비 6만 원, 식비와 기타 비용 6만 원. 생각보다 적게 든 거죠. 여보, 이 정도면 2달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갈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녔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여행 이후로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경주, 전주, 강릉, 여수, 안동.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죠.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경주에서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을 걸으며 옛 정취를 만끽했어요. 강릉에서는 정동진 해돋이를 보며 감동했고 여수에서는 밤바다의 아름다움에 취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안동 여행이었어요. 하회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전통 한옥에서 자는 게 처음이어서 신기했어요. 마루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영숙이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러게. 젊을 때는 돈 때문에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행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걸요. 우리만의 여행 노하우도 생겼어요. 첫째, 비수기에 다니기. 여름 휴가철이나 연휴를 피하면 숙박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둘째, 현지 마트 이용하기. 도착하자마자 마트에 가서 3일치 식재료를 사면 외식비를 크게 아낄 수 있어요. 셋째, 걷기.
택시나 버스 대신 걸어 다니면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늘더라고요. 넷째, 무료 관광지 활용하기. 입장료가 비싼 곳 대신 공원이나 해변 산책로를 이용하면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이런 방법들로 여행하니까 2박 3일을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다닐 수 있었어요. 한 달 생활비의 10분의 1 정도니까 부담되지 않았죠.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 부부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집에서는 TV만 보며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여행 중에는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여보, 저기 보이는 산 이름이 뭐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네. 물어볼까? 아니에요. 그냥 예쁘니까 됐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47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숙이가 꽃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도 여행을 통해 알았고, 제가 일출을 좋아한다는 것도 영숙이가 그때 알았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TV만 보던 우리가 여행 때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니까 체력이 늘고 다리 힘도 좋아졌거든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 갔는데 요즘은 2달에 한 번 정도만 가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요즘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많이 걸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약보다 운동이 더 좋은 약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조금 더 멀리 가보기로 했어요. 제주도 여행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고 섬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항공료가 좀 비쌌지만 미리 예약하고 할인 항공사를 이용해서 왕복 15만 원에 표를 샀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총 예산은 50만 원으로 잡았고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바람이 달랐어요. 짠맛이 나면서도 따뜻한 바람이었거든요. 숙소는 조천읍의 작은 펜션을 잡았어요. 하루에 4만 원짜리였는데 주방이 있어서 직접 요리할 수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근처 마트에 가서 3일치 식재료를 샀죠. 제주도 특산품인 고등어와 갈치 그리고 현지 야채들을 사서 영숙이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줬어요. 첫날은 성산 일출봉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일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출은 처음 봤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영숙이도 감동했어요. 둘이서 손을 잡고 일출을 보며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둘째 날은 한라산을 올랐어요. 1100고지까지만 갔지만 70세가 넘은 나이에 산을 오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갔죠. 중간에 쉬면서 영숙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잖아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정상에 올라서 바라본 제주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구름, 그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마을들. 여보, 우리 내년에 또 와요. 이번에는 서귀포 쪽도 가보고. 그래요. 건강할 때 많이 다녀봐야죠. 셋째 날은 우도를 다녀왔어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바다 위에서 바라본 제주도가 또 다르더라고요. 우도에서는 자전거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어요. 전동 자전거였는데도 힘들었지만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날은 제주 시내를 구경했어요. 동문시장에서 흑돼지 고기도 사 먹고 한라봉도 사서 펜션에서 먹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히 사치를 부렸죠. 4일 동안의 제주도 여행 총 45만 원이 들었어요. 예산보다 5만 원 적게 든 거였죠. 그 돈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거예요. 올해로 여행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는 거의 다 가봤죠. 부산, 경주, 전주, 강릉, 여수, 안동, 제주도. 각각의 여행마다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해요.
연금 180만 원으로 어떻게 여행을 다니느냐고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여행이 가장 큰 기쁨이니까 다른 곳에서 절약해서 여행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은 할인점에서 세일할 때만 사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술과 담배는 완전히 끊었어요. 그 대신 여행 갈 때는 조금 넉넉하게 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 관리예요. 여행을 다니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가벼운 운동도 꾸준히 해요. 영숙이는 요가를 배웠고 저는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를 배웠어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은 아니지만 건강 유지에는 충분해요.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가장 큰 깨달음은 행복은 돈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달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고 아껴서 모으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있는 돈 안에서 최대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180만 원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지혜롭게 쓰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요즘 저희 부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해는 한국의 4대 강을 따라 여행해 보려고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각 강의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따라가며 여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다녀볼 계획이에요. 한 강당 2번에 나눠서 가면 총 8번의 여행이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도전적인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배낭여행 말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처럼 험하게 다니지는 않을 거지만 작은 배낭 하나씩 메고 기차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배낭여행이 말이 돼요? 왜 안 돼?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배낭여행이 있을 거야. 영숙이는 아직 반대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요. 사실 더 큰 꿈도 있어요. 해외여행이에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절약하자. 3년 정도 모으면 일본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물론 쉽지 않겠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절약하는 재미도 있어요. 여행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걱정해요. 나이도 많은데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닌다고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어떠냐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편히 사세요. 굳이 힘들게 여행 다니실 필요 없잖아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들아, 우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져. 여행 다니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야. 정말 그래요.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 우리 부부는 훨씬 밝아졌어요.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워요. 어디를 갈지, 뭘 볼지, 뭘 먹을지. 그런 걸 계획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사진을 정리하고 일기를 쓰고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재미가 있어요. 영숙이는 여행 앨범을 만드는 취미가 생겼어요. 사진을 인화해서 예쁘게 정리하고 그 옆에 여행 소감을 적어 놓는 거예요. 벌써 5권이나 만들었어요. 저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재미가 있어요. 여행지에서 친해진 다른 여행객들이나 현지에서 만난 친절한 분들과 가끔씩 안부 인사를 나누거든요. 그런 인연들이 쌓이면서 세상이 훨씬 넓어진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하고만 지냈는데 이제는 전국 곳곳에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돌이켜보면 저희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퇴직금도 없이 은퇴했고 연금도 많지 않아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만의 행복을 찾았거든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행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요. 지혜롭게 계획하고 알뜰하게 다니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는 여행도 좋겠지만 47년을 함께 산 영숙이와 함께 다니는 여행은 그 의미가 특별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누는 대화예요. 돈은 많지 않지만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젊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67세에 처음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당일치기 여행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2박 3일. 점점 늘려가면 돼요. 그리고 돈을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저렴하게 여행하는 노하우들이 넘쳐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희는 연금 180만 원으로 살지만 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영숙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서귀포 쪽을 중심으로 다녀볼 예정이에요.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주상절리. 가보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3박 4일 일정의 예산은 40만 원. 지난번보다 조금 줄인 거예요. 절약 노하우가 늘어서 가능해진 일이죠. 여보, 이번에는 렌터카도 빌려볼까요? 렌터카요? 비싸지 않나요? 하루에 3만 원이면 빌릴 수 있대요.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편할 것 같은데. 영숙이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하루 3만 원이면 3일에 9만 원. 버스비 생각하면 그리 비싸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할 것 같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렌터카로 가보자. 정말요? 와, 신난다. 영숙이가 아이처럼 기뻐하더라고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여행을 계획할 때마다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숙이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고 싶어요.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도전해보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71세의 나이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퇴직금이 없어도 연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퇴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산책부터 가까운 공원 나들이부터 당일치기 여행부터.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히 큰 변화가 될 거예요. 저희가 그랬으니까요. 67세에 처음 여행을 시작한 저희가 지금은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4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세상에는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공원 산책, 도서관 이용, 무료 문화행사 관람, 새로운 요리 해보기, 동네 탐방.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저희도 영숙이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길고 긴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다만 그걸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연금 1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닐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외여행도 꼭 가볼 거예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오늘 밤에도 영숙이와 함께 내일 계획을 세우며 잠들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